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한마디 문무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느냐 굶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느냐 죽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안보 트라우마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그런 염려,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많은 생활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남과 북의 안보의 갈등 못지않게 주변국들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말, 구한말처럼 지금도 북쪽은 항상 위협입니다. 자, 북한이 그렇죠. 중국이 그렇죠. 중동, 러시아 이쪽이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 국가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6.25 때 어떻게 됐습니까? 1948년 해방이 된 이후에 48년에 들어와서 소련군이 북에서 나갔죠. 남쪽에 미군이 48년에 준비하면서 49년에 3번에 걸쳐서 일정 조정되다 완전히 나갔습니다. 그때 1949년 3월인가 당시에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영국 기자들에게 한반도에서 미국 방해선에서 제외가 됐다 하는 걸 암시를 하게 되고, 바로 해가 바뀌면서 몇 개월 후에 1950년 1월 달에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애치슨 국무장관이 애치슨 라인,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극동에서 미국 방위선에서 한반도가 배제됐다. 바로 대륙으로부터 후퇴를 뜻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남침을 노렸던 스탈린이나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 박헌영 등 이쪽에서는 만약에 남침을 하게 되면 미국의 개입이 없을 거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터진 게 1950년 6.25. 이 전쟁은 자료를 보면은 43%의 우리의 산업시설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완전 파괴된 것이 33%. 어떻든 다시 인천 상륙작전부터 시작해서 북으로 치고 올라갔는데 1950년 10월 이후에 산악지역에 30만 명의 중공군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더글라스 맥아더 장관이 몰랐을까요? 어떻든 본국의 맥아더 장군은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필요하면은 히로시마에 터뜨렸던 원자폭탄 2개, 그 이상 30여 개를 중공에 투하를 하자 하는 그런 제안까지 하게 됩니다. 만주 폭격까지 포함해서 병력 증강까지. 그런데 트루만이 NO. 1951년에 4월 달에 맥아더 장군은 해임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6.25의 그 흐름을 지금 반추해 보면은 참 비극적인,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강대국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그 소련에서 스탈린은 김일성과 박헌영의 사주를 받아서 미루고 있다. 한참 후에 이런 분위기를 무르익자 마오쩌둥과 상호 협력하에 6.25라고 하는 그런 참담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6.25 전쟁은 소련에서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면은 그 뒤에 중공군이 개입함으로 해서 영구히 3파선은 고착화됐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중공군이 개입했다고 하니까 일본에서 202일 만에 1951년 1월 12일, 그러니까 중공군 개입 202일 만에 이때 일본에서 도와주겠다. 도와줄 테니 중공군이 쳐들어왔다면서 그러면 일본이 가서 한국에 도와주겠다. 그때 이 보고를 받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 일본에서 우리를 도와주겠다. 중공군이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말씀이 중공군보다 먼저 일본군을 때려 부셔라, 쳐 부셔라.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주변국들에 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을 보다 견고히 다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나라를 지킴에 있어서 노장청이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N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N세대와 젊은 세대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만 됩니다. 노장청이 똘똘 뭉쳐야만이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설득을 해야 됩니다. 상호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잔소리로 듣습니다. 꼰대라는 그런 수식어도 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 아무리 옳은 말, 옳은 역사관을 심어주려고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근대화 세대, 사회 혜택을 받고 많은 혜택을 받은 분들이 해야 될 덕목은 딱 한 가지. 설명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입을 막고 바로 지갑을 여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마디,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